하겠습니다. 기록을 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주민문학에서 이제 뵙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주를 새로 시작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세대에 대한 물론 이제 마케팅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 세대 구분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이제 역으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세대 구분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국민을 소비자로 보는 그런 시각에서 세대 구분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세대 간에 좀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 세대 간의 특징, 세대 간의 갈등은 비단 현대에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 뭐 예를 들면 알타미라 동굴에 가장 많이 낙서된 게 뭐냐면 요즘 젊은 것들을 보니까 세상 말세다. 그죠? 그다음에 점토 문자,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모든 문자를 해석을 해보면 요즘 젊은 것들을 보면 세상이 말세다.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세대에 들어가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막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쭉 있어 왔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속한 세대 말고 다른 세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지나간 세대 말고 앞으로 밀려오는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하게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마 지금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을 나로서 나의 미래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잡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를 바로 뒤이은 세대가 X세대죠.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인 제가 막 직장 생활을 하는 그 3, 40대 막 입사한 그 X세대들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가장 비근한 예가 우리는 부장님이 퇴근 안 하면 내가 일이 없어도 절대 퇴근을 안 했거든요. 그냥 책상에서 딴짓을 하더라도 절대 퇴근 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근무할 때는 내 뒤로 다 상급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자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뒤통수를 보고 근무하는 사람은 과장님, 과장님 뒤통수를 보고 근무하는 사람은 부장님. 직급별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회한도 좀 들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Y세대. Y세대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낳은 자녀들이죠. 지금 뭐 27살에서 42세 요 사이.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4차원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었던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27살에서 41살 요 사이. 그 Z세대가 있어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초년생부터 26살 정도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MZ세대라 그래요. 이걸 아울러 가지고 밀레니얼 세대를 M자하고 Z세대 G하고 해서 MZ세대라 그래서 지금은 해서 기업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MZ세대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MZ세대를 연구하는 게 이제 그 학계에서도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부록으로 58세대가 있어요. 뭐 베이비부머 세대, X세대에 걸쳐 있는 세대인데,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서도 이 X세대 중에서도 MZ세대처럼 나이는 베이비부머 X세대인데 사고방식은 MZ세대와 비슷하게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58세대라고 분류를 해요. 뭐 대략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나이로는 어느 세대에 속한다라는 것을 아마 이 표를 보고 이제 짐작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뉴스킨을 하는 뉴스킨 사업자들은 아마 정신으로는 MZ세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뭐 58세대 하고 좀 비슷한 카테고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뉴스킨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뉴스킨은 완벽하게 열린 사회거든요. 학력 따지지 않고, 출신 성분 따지지 않고, 성별 따지지 않고, 완벽하게 열린 사회. 자기 능력에 의해서 굉장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남성이 MZ세대인 하이핀 여성에 대해서 존경의 박수와 많이 듣고 싶어하고, 경험을 듣고 싶어하고, 사업 비즈니스를 어떻게 했는지 듣고 싶어하고, 그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완벽한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자들은, 저는 나이로는 뭐 다 세대가 틀리지만 정신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다 MZ세대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맞는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각 세대별로 이제 특징이 있어요. 뭐 X세대는 서태지 아이들로 대변되죠. 굉장히 이상한 옷 입기를 저는 기억이 나요. 택을 떼지 않고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한여름인데 그냥 겨울 털모자를 쓰고 다닌다든지, 그러니 어떤 반항심에 의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코드를 그 당시에 읽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Y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자녀 세대죠. 싸이월드로 굉장히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한 최초의 인류예요. 그다음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완벽하게 스마트폰이 사회에 이제 정착이 되면서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로바로 읽어낼 줄 아는,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세대죠.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한테서 스마트폰은 자기 신체의 일부예요. 그래서 뭐 이때 당시 밀레니얼 세대가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압수를 했더니 자살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자살 충동을 일으킬 정도의 충격인 거예요. 스마트폰을 강제적으로 뺏기는 거죠. 스마트폰과 대별되는 세대죠. 그다음에 이제 뭐 Z세대, 이제 사회 초년생들, 완벽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일어난 완벽한 그 인터넷 세대, 유튜브로 교육을 받고,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로 다 해소를 하고, 지식이 굉장히 강한 세대. 왜냐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된 거를 아주 완벽하게 해독을 해냈거든요. 근데 이 MZ세대에 대한 연구가 이제 굉장히 강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뭐 이제 서울시 인구긴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거의 한 2배, 3배 되는 인구를 갖고 있어요. MZ세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3명 중에 1명이 MZ세대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회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들에 의해서 사회가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 MZ세대를 연구를 하는데 이 MZ세대 때문에 처음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 내에서. 가정 내에서 이 MZ세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뭐 심지어는 가출하는 세대, 가족이 분열되는 그런 같이 살기는 하는데 소통이 없는 붕괴된 거죠 완전히.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들 때문에 굉장히 신음을 했었는데 이제 군대가 굉장히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은 신체의 일부로 생각하는 세대인데 군대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물론 뭐 사회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을 읽어낼 수는 있지만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 보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굉장히 이 MZ세대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냈느냐면 스마트폰 허용. 근데 지금에서 이제 판단하기를 코로나 시기 이전에 군인들에게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신의 한 수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군대 MZ세대가 이루고 있는 군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 일부를 열기는 스마트폰을 계속 강제적으로 못 쓰게 했다면 아마 이 코로나 시기에 군대는 무너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마치 코로나 시대를 예견이라도 하듯이 모든 군인들에게 MZ세대 군인들에게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해준 것은 신의 한 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도 이들 때문에 굉장히 폭력을 앓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1년 있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급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칼퇴근을 잘해요. 그래서 칼퇴라는 것 갖고 기성세대하고 MZ세대하고 이제 토론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칼퇴 9시 출근이잖아요. 회사.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은 딱 9시에 맞춰서 칼출근 6시에 딱 맞춰서 칼퇴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MZ세대들 얘기는 뭐냐면 고용 계약에 9시부터 6시까지 돼 있는 거 아니냐. 1분 전 6시, 1초 전 9시에 출근하고 6시 땡 하면 퇴근할 수 있는 게 권리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제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 토론하는 데서도 9시 출근이지만 9시부터 땡 하고 일을 하려면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준비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MZ세대 얘기가 뭐냐면 그 토론과 MZ세대가 와서 옷도 갈아입고 준비하고 이 시간까지도 다 월급을 받는 시간에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 나머지 시간은 다 내 시간이라는 얘기. 거기에서 이제 극명하게 이제 서로 그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토론이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국가적인 미래는 이들이 뭐 국민 3분의 1이 이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하고도 이제 뭐 너무 한 20년 정도에 태어난 사람들을 20년간 태어난 사람들을 한 묶으로 한다는 것도 좀 무섭긴 한데 너무나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글자 크기에 따라서 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관심도를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 우리 MZ세대죠. 디지털 굉장히 관심 많죠. 자기 신체 일부예요.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그다음에 뭐 인플루엔서 그렇죠. 뭐 자기 SNS에 영향력, SNS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 굉장히 존경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SNS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죠. 스마트폰. 근데 특이한 건 이제 Z세대에 이제 젠더가 들어가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는 없는데.
밀레니얼 세대 이제 꼰대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 비슷해요. 유튜브 다 줘. 유튜브로 인생을 거의 대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MZ 세대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 돼. 왜? 대한민국 미래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3명 중에 1명이 이들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비즈니스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MZ 세대의 성향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일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걸 좋아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MZ 세대들도 많이 있지만 아마 이게 제 개인적인 이 얘기를 하면 좀 왜 저럴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홍석현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커밍아웃 했죠.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그러면 뭐 사회에서 매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매장돼야 되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예계에서, 방송에서. 근데 뭐 좋아하는 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좋아하는 층이 많은 건 고사하고 그가 막 주름을 잡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연예인에서. 조회수 막 올라오고 그, 나오면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다양성을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시각으로 이제 보는 거죠. MZ 세대는. 삶의 방식이다 이거죠. 홍석현은 그걸 선택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정치적인 얘기 같아서 조금 피하고 가고 싶지만 제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뭐 해외 언론에서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부설수가. 근데 이 줄리라는 영부인, 대통령 영부인 삶의 방식을 그걸로 선택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아. MZ 세대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출세에 필요한 남자들을 사귀었던 거죠.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냥 언론에서 봤던 그대로만.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젊은 세대는 제가 보기에 삶의 방식을 그 사람은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 그 사람 취향을 존중해 준다 이거죠. 그거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거지. 그래서 아마 2대남, 20대 남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여가를 중시해요. 그다음에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더 중요한. 그래서 균형이 있는 거. 오히려 내 삶이 좀 일 때문에 안 좋다 그러면 바로 사표 써버리는 거. 1년 만에 회사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를 굉장히 중시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사무직 그 MZ 세대 때문에 무슨 진통을 겪고 있냐면 왜 성과급을 임원들은 더 받느냐 이거야. 몇 억씩. 자기는 몇백만 원뿐이 못 받는데 왜 자기네가 노력했는데 얼토당토 않게 임원이다라고 그 명분으로 그 사람들이 수억 원을 가져가느냐고 지금 그거를 갈등을 모든 대기업이 지금 홍역을 앓고 있더라고요. MZ 세대 때문에. 노력 대비 보상이 우리가 적다 이거죠.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걸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세대인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재미없으면 노잼이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재미없어. 재미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유튜브 통해서 뭔가 배우고 뭐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많죠. 뭐 영어 학습을 한다든지 자기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기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그다음에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결혼에 대해서 그냥 결혼 출산에 대해서 거의 관심도가 없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무나 희망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기성 세대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냥 뭐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같이 한번 망해보자 뭐 이런 심보가 여기에
적용이 됐다라는 아주 좀 그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찌됐건 MZ세대의 그 공통점이 결혼은 선택, 취향이 되면 안 해도 되고 뭐 그 관심사가 없어졌어요.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취업에는 굉장히 관심사, 경제에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세대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이 MZ세대가. 그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 싫어해요. 우리는 전화 통화를 좋아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면은 예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전화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세대는 안 돼요. 전화 통화가 불편해요. 문자가 더 편한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몸 깨달으면서 우리 패매가 24살이더라고요. 전형적인 MZ세대죠. 그래서 이 전화 통화가 불편한 거를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전화 통화가 더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X세대인 MZ세대지. 이제 개인 차는 좀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더 선호하는 거죠. 우리 세대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예의가 없는 게 아닌가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 사람 취향, 나하고 틀리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쿨한 거죠, 우리들보다. 그다음에 뭐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의 직장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개인 취향이고 워라밸, 일보다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 MZ세대가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제가 밝혀보려고 이 주제를 삼고 공부를 좀 한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밝혀냈었어요. 이 MZ세대들의 독특한 문화를. 지금 한국이 이게 국제학생평가진흥지수라는 게 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2위에 2위. IQ에 IQ 테스트 했는데 홍콩이 1위 104, 2위가 한국 103, 핀란드하고 공동 2위에 103. 뭐 다른 나라도 보면 세 자릿수 있는 나라가 뭐 오스트레일리아 정도? 나머지 다 두 자릿수. 지능 지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한 거죠.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근데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률을 또 성격을 보면 10대하고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특히 10대 사망자의 37.5%가 자살로 사망을 해요. 20대 와 절반 51%가 자살로 사망을 해요. 30대 20대 못지않아요. 40%. 반면에 기성세대는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에요. 암병.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암. 암이 기성세대는 사망 원인 1위인데 MZ세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이 머리 좋은 국민들이. 이거는 자살은 희망이 없을 때 자살을 한다고. 희망이 없을 때.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희망이 없어졌을까요? MZ세대는.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MZ세대는 사회에 단절된 채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혼자 그냥 유튜브 보고. 근데 이들이 왜 혼자 있느냐? 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느냐? 감정을 풀 곳이 없고 기댈 곳도 없기 때문에 쉽게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에 대해서 뭐 결혼 할 수 있게 되면 하는 거고 꼭 해야 되지는 않는다. 남성 25%, 여성 13%가 결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 13%만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80%, 90%가 결혼 필요 없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기 좋아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뭐 MZ세대 자살률인데 사망 원인이 자살률인데 고독사는 또 MZ세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MZ세대를 보면 활발하게 이제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또 고독한 처지이기도 해요. 그죠? MZ세대를 보면 학교 다닐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MZ세대가 학교 다닐 때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 학자금 융자가 뭐냐면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월급에서 갚는 조건으로 융자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이 생긴 거예요. 빚. 근데 이 빚을 갚으려면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이 쉽게 안 잡혀요. 임시직만 널려 있어요. 임시직. 너무나 돈을 벌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고 취업난에다가 가까스로 취업을 해도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고독사한 31살 청년 원룸에서 발견된 게 이력서가 150개가 발견된 이력서가 150군데의 문을 두드렸는데 취직을 못한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생활을 마감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20대 남자들 특히 여성 우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예요. 페미니즘 논란에 지금. 그러니까 Z세대들의 관심사가 이 젠더에도 많이 꽂혀 있는 거예요. 고립과 절망 속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뭐 이혼율 높으니까 이혼해서 가정이 깨져 있는 상태, 소통이 안 되고 자기가 갚아야 될 학자금 융자는 있고 융자를 갚으려고 하는데 다 임시직군이 없고 그러니까 결혼도 포기해버리는 거죠. 은둔형 외톨이 삶이 이 MZ세대의 보편적인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인정할까? 우리 시각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그 위치에 간 사람인데도 그 사람 취향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선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줄리 표 찍은 이대남들의 심리가 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일보다 자기 인생 중요하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내몰려 있으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고독한 형태,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요. 모든 것. 학교 다니느라고 융자받은 걸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으면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초라도 회사에다 투자하기 싫은 거예요. 9시에 딱 출근하고 6시 땡 되면 칼퇴근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환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들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있어요. 주현영 기자라고 인턴 기자. 어리숙하지만 거침없는 발표력으로 막 웃겨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인 안영미가 질문을 해요. 그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냐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리숙하니까. 그러면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나하고 이 아나운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도망가 버리는. 그거 아마 여러분 이 개그우먼의 웃기는 장면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의 MZ세대를 대표하는 특징 같아요. 거침없이 자기 발표력도 있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지금 위태로운 거예요. 위로받지도 못하고 있고 자기가 해내야 되는 벅찬 일들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위로하지 않고 이해 못하고 그러면 반발심부터 생기면서 바로 사표내고 왜 그러는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개인적인 인성 차이도 다 있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MZ세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머리를 저렇게 했는지 머리에 관심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나와 사고방식, 표현력이 틀리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나와 공존하는 세대라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것들 보면 말세다라는 그 논리는 구석 시대부터 인류 역사 시초부터 왔었던 회자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나하고 틀리다라고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좀 특이한 형태의 동반자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왜 이해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로받지 못하고 굉장히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꼰대가 되면 안 돼요. 그들은 한참 내몰려 있어요. 임시직에다가 막 내몰려 있어요. 이혼율 높은 부모 세대를 갖고 있고 소통 안 되는 기성세대가 장벽을 치고 있고 네가 뭘 한다고 어딜 감히 내가 왕년에 뭐 라떼는 마냥 뭐 있잖아요. 라떼는 마냥 이건 커피다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이. 힘들어도 지지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대가 MZ세대입니다. MZ세대 자라온 환경, 지금의 환경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살로 내몰리는 위로받지 못하는 세대.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절대 꼰대가 되면 안 되는 논리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3분의 1을 우리가 위로하고 감싸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희망이에요. 지금 전 세계 9위입니다. 50년 전에 최빈국에서 전 세계 9위까지 숨가쁘게 올라온 국민이거든요. 분명히 앞으로도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다니. 뉴스킨이 내걸고 있는 캐치프라이즈 가장 아름다운 나,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나는 위로할 줄 아는 어른, MZ세대의 보이는 모습만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어른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나와 같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MZ세대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까이에는 이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MZ세대에 속하는 저의 파트너 사업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 꼰대라는 소리 듣지 말고 그들이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이해를 하고 위로할 줄 알고 응원할 줄 알고 희망을 줄 줄 아는 어른이 뉴스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뉴스킨은 진짜 대단한 비즈니스입니다. 이것을 MZ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나부터 어른다운 어른이 되고자 그런 노력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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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